오늘 몇 번째죠? 예수 68회인가요? 8번째. 68회 루비온레일스 코리아 진행하겠습니다. 라우팅 관련돼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잠깐 놓치고 간 내용이 있어서 일단 짚고 넘어가면, 일단 라우트는 선언 순서가 중요하고요. 레일스 가이드를 봐도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만나는 라우트 규칙이 이러할 때 이렇게 작동한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자칫 잘못 작성했을 경우 이게 원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번에 했던 이런 내용들인데, 페이션트 아이디를 to 해서 페이션트의 쇼 액션으로 보낸다 라고 했을 때, 또 바로 밑에 페이션트 테스트라고 하는 라우트를 선언해 놓게 되면, 이 상황에서 그 아래쪽 페이션트 테스트는 실행될 기회를 만나지 못하게 되죠. 위에서 id 값으로 테스트를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실행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순서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션트의 테스트 액션 부분을 같이 실행하고 싶을 때 순서를 조정을 해주시면, 일단 먼저 만나는 테스트를 처리를 하고, 이것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 밑에서 페이션트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아래쪽 그 페이션트의 쇼 액션으로 매칭하는 그 라우트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실행을 작성을 해주셔야 이제 원하는 이 경우에 페이션트 컨트롤러의 테스트 액션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 테스트 액션을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라우트 RB 파일 작성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시작할 내용은 중첩 리소스, 네스티드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최초 번역 시에는 네포 리소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포가 의미상으로 맞긴 한데 중첩이란 말을 아무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중첩 리소스로 번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매거진이라고 하는 액티브 레코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매거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애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애드라는 그 액티브 레코드 모델이 이제 그 특정 매거진에 이렇게 속해 있는 이런 형태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라우트 파일에 리소스는 레일즈 디폴트라고 했기 때문에 리소시스 매거진스 하면 이제 그 매거진에 관련된 7개의 라우트 파일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이 이 밑에 여러 개의 애드가 중첩 리소스로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싶을 때, 리소시스 매거진스 2 하시고 그 안쪽에다가 내포되는 중첩되는 리소스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매거진에 여러 개의 애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때문에 그 매거진에 애드가 포함되는 이런 형태의 라우트 파일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부모와 자식인 리소스를 중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중첩 라우트의 경우는 라우팅의 관계를 이제 캡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라우팅 방법이고요. 이 라우트의 경우는 매거진스를 위한 라우트이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애드를
add 컨트롤러에 라우트 해주는 그런 라우트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요. add 같은 경우는 상위에 있는 매거진의 자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add URL을 만들 때는 반드시 매거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CRUD example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패스 같은 경우에 매거진스의 매거진 아이디가 있고요. 그 아래 ads 하면 add의 인덱스, add 컨트롤의 인덱스 액션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매거진 아이디가 함께 이제 전달이 되겠죠. 파람스로. 그래서 특정 매거진의 모든 하위 add의 목록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템플릿 액션이니까 new 액션으로 add의 new 액션으로 보내지게 되고, 그 다음에 create, show, edit, update, destroy 이런 액션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중첩의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비슷한 저희가 컨텐츠 이 신디케이션 서비스를 예전에 만들다가 H 모사에서 만들다가 결국은 이제 제대로 오픈을 못 해보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블리셔, 그러니까 특정 사용자가 퍼블리셔가 되고, 그리고 그 퍼블리셔는 수많은 매거진을 만들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퍼블리셔 리소스 안쪽에 매거진스 리소스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여기는 포토스 리소스가 중첩되어 있는, 계속 중첩을 시킬 수는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첩된 리소스 안에 다른 것을 중첩할 수 있는데요.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라우트가 엄청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인데요. 아까 라우트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패스가 설정이 가능하겠죠. 퍼블리셔 1번에 매거진스 2번에 포토스 3번. 이런 패스가 이제 설정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라우터 헬퍼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퍼블리셔 매거진 포토 URL, 퍼블리셔 매거진 포토. 근데 이게 4중 중첩되면 뭐가 또 하나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이 되고요. 중첩된 레벨의 수만큼 아까 3개를 중첩시켰기 때문에 퍼블리셔 매거진 포토 이 객체를 모두 지정해야 되고, 이 레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혼란스러워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네요. 리소스는 레벨 1 이상으로 중첩돼서는 안 된다라고 레일스 가이드에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 1이라는 건 하나 정도. 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위일까? 매거진의 add 이 정도, 네, 그 정도 이상은 계속 중첩시킬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가능함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급속도로 이제 복잡해지는 이 중첩 리소스의 복잡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쉘로 네스팅이라는 방법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포스트와 코멘트의 관계를 봤을 때 인덱스와 크리에이트 액션 부분은 사실상 포스트의 아이디가 필요하죠. 그래야지 이제 이것이 어느 포스트에 속해 있는 커멘트인가, 혹은 어느 포스트에 속해 있는 커멘트를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첩할 때 포스트 아래에 커멘트를 중첩을 하되 인덱스와 new와 create만 중첩을 해라. 그 액션의 부분만 중첩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어차피 식별자가 있으니까요. 그 자체에 식별자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액션들을 별도로 매핑을 시켜라 라고 가이드에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범주화된 액션의 컬렉션,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아이디가 반드시 필요한
액션들의 경우 중첩을 시키고 나머지는 바깥으로 빼라 라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액션을 모두 중첩하지 않고도 이제 계층의 의미를 갖게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정보로 고유하게 리소스를 식별을 하는 라우트를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커멘트 쇼를 할 때 뭐는 이제 물론 이제 상위에 있는 그 포스트에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정말 필수로 필요한 부분은 인덱스와 뉴와 크리에이트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중첩을 시키고 나머지는 굳이 그 부모의 아이디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방법을 이제 한 줄로 표현을 하면 그 쉘로우 옵션을 주게 되는데요. 이 쉘로우 옵션 true를 하게 되면 그 이런 식으로 일일이 지정하지 않고 세 개의 인덱스와 new, create 액션은 중첩을 시키고 나머지는 중첩시키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라우트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쉘로우 옵션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의미론적으로 이전 페이지의 내용과 동일한 라우트를 선언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덱스와 뉴와 크리에이트 액션은 부모식 식별자가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사실 고유의 그 커멘트에 관련된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부모 식별자 없어도 수행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여러 개의 쉘로우 네스팅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소스 포스트에 쉘로우 트루 두 해서 그 쉘로우 네스팅을 하고 싶은 리소스들을 이렇게 필요한 만큼 중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부모 리소스에 지정을 하면 뭐 여기에다가 뭐 각각 개별적으로 쉘로우 옵션을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개 있을 때 일일이 그 옵션을 지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부모 리소스에다가 옵션을 지정을 하면 그 아래쪽에 그 중첩된 그 리소스들은 그 전부 다 쉘로우 옵션을 지정한 그런 형태의 라우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중첩된 리소스들은 얕아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 리소스에다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쉘로우 블록을 지정을 하고요. 리소스, 그 부모 리소스를 지정을 하고 그 아래쪽에 자식 리소스들을 쭉 이렇게 그 내포를 중첩을 시켜주시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쉘로우 네스팅을 하게 되는 그런 라우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거는 의미적으로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표현상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이 경우는 쉘로우 패스 옵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그 쉘로우 패스 옵션을 하게 되면 이 얕아진 패스 앞에 이 쉘로우 패스라고 지정된 접두사를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잠시만요. 잠시 혼란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아까 인덱스와 크리에이트 뉴는 부모의 식별자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포스트의 포스트 아이디, 포스트의 포스트의 아이디, 포스트의 포스트 아이디가 지정이 되고요. 쉘로우 패스 옵션을 지정을 하게 되면 얕아진 네스트 부분에는 라우트 부분에는 아까 그 패스로 지정한 그것이 패스로 지정이 되고요. 근데 가끔 이 라우트 쪽을 이제 쭉 읽어보다 보면 참 별걸 다 신경 썼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데요. 쉘로우 프리픽스 옵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아까는 패스 쪽에 그 프리픽스 접두사를 붙이는 케이스고요. 이 경우는 이제 명명된 헬퍼, 네임드 헬퍼 앞쪽에다가
이 쉘로우 프리픽스에 지정된 접두사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아까는 쉘로 패스였고 네, 패스였고 오늘 쉘로 이거는 프리픽스. 프리픽스. 아,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이렇죠. 앞에 네임드 헬퍼 부분에다가 패스에도 붙고 네임드 헬프에도 붙고 양쪽에 다 붙네. 요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닙니다. 아니네.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픽스는 네임드 이것은 지워야 되는 아, 요건 지워야 되겠습니다. 이건 지우고요. 예. 운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라우팅 컨선인데요. 컨선은 이제 그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라우트를 이제 다른 리소스나 라우트 내부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커멘트라고 하는 이 리소스를 뭐 여러 곳에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컨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커멘터블이라고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요. 아니면 이 경우는 이미지 어태처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미지 리소스를 이 컨선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컨선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리소스 뒤에다가 컨선을 붙여서 컨선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요. 이것과 동일하게 되겠죠. 리소스 메시지스에 이렇게 요 중첩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컨선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배열로 묶어서 컨선 옵션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 아래쪽에 호스트 리소스 아래에 커멘트 그리고 이미지스 리소스를 인덱스만 이렇게 중첩하는 그런 라우트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사용하고자 할 때 코드 중복을 피하고 라우트 간 행동을 공유하기 위해서 다른 리소스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우트가 되겠습니다. 이 컨선 컨선은 라우트 안에 넣고자 하는 어떤 곳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네임스페이스 호스트 네임스페이스 안쪽에 있는 부분들에 사용하는 예제고요. 네임스페이스 호출 내부 같은 경우고요. 여기까지가 컨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와 URL을 오브젝트로부터 생성하는 그런 라우팅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중첩 리소스에 나왔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리소시스 매거진스 안쪽에 add 리소스가 이제 중첩된 이런 라우트의 경우에 S가 빠졌네. 네, S가 빠졌네요. 고쳐야 될 게 많네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매거진 add 패스로 해서 이제 매거진과 add 오브젝트를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숫자 ID 대신에 인스턴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URL4라고 하는 것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식으로 넣게 되면 URL4를 객체 집합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레일스는 이 주어진 객체 집합을 놓고 판단을 해서 어떤 라우트를 원하는지 알아내서 그에 적절한 것을 라우팅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특정 개체의 어떤 URL 링크를 알고 싶을 때는 그냥
링크 투 쪽에서요. 이게 좀 잘못됐군요. 그 객체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냥 URL을 요거에 관련된 URL을 만들어 줍니다. 객체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링크를 생성을 해주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만약에 특정 그러니까 객체의 집합을 제공을 하면서 특정 그 액션을 이 액션에 관련된 그 URL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는 그 객체의 집합 그 앞쪽에다가 그 액션을 지정을 해주시면 이 경우는 이제 그 매거진 애드를 이제 그 수정하는 에디트 액션으로 링크를 만들어 주겠죠. 그러니까 배열의 첫 번째 요소로 액션명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액션의 링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에디트 매거진 애드 패스를 반환을 하게 되겠죠. 잠깐 저기서 가로가 좀 필요 없는 거죠? 네, 못합니다. 전 페이지에서 네. 전 페이지에서 저렇게 하면은 저게 액션이 에디트인지 쇼인지 그걸 어떻게 알까요? 이거는 그 기본 URL인 것 같아요. 기본 URL. 그래도 가로가 필요 없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렇게 했을 때 네. 만들어진 액션이 뭐로 가장 매거진이니까 쇼냐 액션이냐 쇼일 것 같은데. 에디트는 에디트는 따로 있지 않나요? 링크트 할 때 메소드 우리 정할 수 있잖아요. 메소드로 옵션으로 폼도 메소드 옵션에 포스트로 하면 포스트 되는 딜리트로 하면 딜리트.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 그래서 HTTP 메소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만 해도 된다면 디폴트가 게시죠. 계실 테니까. 디폴트가 게시기 때문에 네. 폼포는 디폴트가 포스트. 그러니까 저기서는 쇼가 되게 되죠. 네, 쇼가 될 디폴트 겁니다. 말고 특별한 HTTP 메소드를 지정하려면은 뒤에다가 메소드 이름을 지정해줘야 된다. 이거게 되죠. 네, 그럴 것 포스트나 같습니다. 푸시나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태는 get 메소드 상태의 그 오브젝트가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쇼가 되겠죠. 쇼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디트를 하게 되면 에디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좀 에디트 지정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은 그 RESTful 액션을 그 레일스가 기본적으로 7개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그 좀 더 많은 액션들, 예를 들면 뭐 프리뷰라든가 어떤 다른 이름을 가진 그런 액션들을 그 리소스에 포함시키고 싶은 그런 경우가 생길 텐데요. 그러니까 그냥 레일스 디폴트인 RESTful 라우팅이 7개의 라우트를 만들어내는데 원하는 만큼 더 많은 라우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멤버 라우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컬렉션 라우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멤버 라우트는 그 쇼 액션이나 뭐 에디트 액션 뭐 이런 것처럼 특정 객체를 이제 지정하는 ID 값이 포함이 되고요.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개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라우트를 추가하고자 할 때 컬렉션 라우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인데요. 리소스 포토스라고 하는 리소스 안쪽에다가 그 특정 뭐 포토 아이디를 가진 뭐 프리뷰라는 액션을 이제 만들어 놓고 싶다. 그러면 리소스 블록 안쪽에 멤버라는 그런 것을 쓰고요. 멤버 블록 안쪽에다가 그 메서드와 그 액션명을 지정을 해주면 이 경우는 그러면 포토스 안쪽에 프리뷰 액션이 이제 지정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한 줄로 줄여서 온 옵션을 사용을 해서 프리뷰 get으로 프리뷰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을 멤버로 이제 라우트 해라 라는 그런 위의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한 줄로 줄여 쓰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그 아래쪽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get, patch, put, post 혹은 delete를 사용 가능한데요. 뭐 이거는 그 리소스풀 라우팅 부분에 사용 가능한 메서드들은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URL이 인식 가능하게 됩니다. 포토스 아이디의 프리뷰, 이런 식의 URL을 인식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그 URL 그 헬퍼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콜렉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예를 들면 포토스 안쪽에 이제 서치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그 컬렉션 라우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컬렉션 해서 그 안쪽에다가 포함시키고 싶은 컬렉션 라우트를 추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처럼 온 옵션을 사용을 해서 그 짧게 그 선언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ID 값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헬퍼를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라우트를 특정 새로운 액션 부분에다가 포함시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가가지고, 부가적인 새 액션을 위한 라우트 추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온 쇼컷을 이용해서 다른 액션을 추가를 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뭐 의미상으로 보면 뉴 액션을 또 새로 만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왜 저런 게 필요할까? 그래서 이거는 온 쇼컷을 이용해서 부가적인 새 액션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코멘트, 뉴, 프리뷰 같은 경로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의미는 이해가 가는데, AS로 보내줬어요. 그게 아니라 중간에 이름을 컬렉션이면 숫자 아이디고 멤버면 컬렉션 영어고 멤버면 숫자 아이디가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싶으면 유라는 단어 저기다가 넣고 싶으면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단지 단어를 넣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코멘트를 새로 생성한다고 자기가 지금 이거를 만들고 싶어서 의미상으로 보면 저기서 액션 5분 전 프리뷰를 보내요. 5분 전 메뉴부터 보기 이쪽 부가적인 새 액션을 위한 라우트 추가. 보기 그 얼터너티브 뉴 액션. 이 부분은 살짝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저기서는 이제 뉴라는 액션이 필요하고 프리뷰 액션만 있으면 돼요. 그 이 내용에 의하면. 네. 그죠? 그리고 U라는 거는 그냥 폼만 잡는 거고, 어떤 라우트의 어떤 그 의미를 라우트만 보고 어떤 액션의 그 동작을 좀 살짝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컨셉으로 하는 것 같은데. 프리뷰라는 개념이 위에 어떻게 보면 중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프리뷰를 위에다 중독시키고 싶으면 프리뷰를 좀 더 구체적으로 URL 상에서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해서 부여해서 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실 저기 뉴라는 액션 온 뉴에서 뉴라는 것은 실제로 액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뉴라는 액션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커멘트 슬래시 프리뷰 해도 그렇죠. 이게 뭐 독립적인 액션으로 하지만 프리뷰라는 액션 자체는 원래 뉴에 이렇게 분석적인 의미잖아요. 프리뷰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 프리뷰라는 게 새로운 거 만들 때만 프리뷰를 하는 프리뷰를 거예요. 의미적으로 저기서 종속시키고 싶은데 뉴 밑에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디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말씀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수가 예, 변수가 대신에 대신에 프리뷰를 액션으로 분리하고 싶을 때죠. 다 하려면 이렇게 뉴에서 그럴 것 같다. 그러네. 프리뷰는 하나에 대해서만 프리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생성되기 전에 프리뷰라는 게 되기 전에 이제 뉴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의미적 네. 분리를 하려고 그렇게 쇼컷을 준 것이 대단한. 그럼 저기서는 그렇지. 그러면 코멘트 아이디도 필요 없네. 뉴니까. 그러네. 그런 식으로. 그렇지. 정말 이게 쇼인 것 같아요.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이스 가이드 상으로 그 필요한 만큼 많은 멤버 라우트 혹은 컬렉션 라우트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리셋스풀 라우트에 추가 액션을 너무 많이 추가하고 있다면 잠깐 중단을 하고 다른 리소스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지 반문해야 될 것이다. 그 방법, 그 리소스풀 라우트에 추가 액션을 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방법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반문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 부분이 비리소스풀 라우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임의의 URL을 액션으로 라우팅하는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레일스 디폴트로 리소스풀 라우팅을 사용해야 되지만 아직 많은 곳에서는 단순한 라우팅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라우트를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인딩된 파라미터 부분인데요. 라우트 부분에 이런 식으로 get의 컨트롤러 액션 id 뒤에 가로친 거는 이제 선택적 옵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라우팅을 할 때 컨트롤러 액션 id 부분이 파람스에 실려서 그 컨트롤러 심볼 같은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의 컨트롤러명에 매핑이 되고요. 액션은 컨트롤러 내의 액션명에 매핑이 되는 그런 경우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라우트가 선언되어 있을 경우에 get 메서드로 포토스 show의 1번을 호출하게 되면 파람스의 컨트롤러 포토스의 액션 show id 1로 해서 이제 그 적절한 그 컨트롤러와 액션의 라우팅이 되겠죠. 이 동적 세그먼트 부분은 원하는 만큼 많이 넣을 수 있고요. 앞에 것과 거의 동일하지만 실제로 여기는 id와 유저 id 두 개의 동적 파라미터가 다시 더 넘어가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get 메서드로 포토스의 show의 1의 2라고 하는 경우에 컨트롤러 액션 id의 1번, 유저 id의 2번이 그 파라미터에 실려서 갈 수 있고요. 이 동적 세그먼트는 원하는 만큼 많이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특정 네임스페이스나 모듈과 함께 동적 세그먼트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뒤에 컨트롤러가 뭐 애드민
그 네임스페이스를 가진 그런 모듈로 보내지게 되겠죠. 컨트롤러 세그먼트와 함께 네임스페이스 혹은 모듈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약이죠. 그게 숫자만 쓴다든지 뭐 알파벳만 쓰게 한다든지 그거는 살짝 정규 표현식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 그건 뭐 살짝 뒤쪽에 나오는데요. 뭐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그 동적 세그먼트를 그러니까 구두점과 함께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 근데 보통 그 구두점은 레일스에서 기본적으로 동적 세그먼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형식화된 라우트를 위한 구분자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딱 네, 다 PDF, 다 포맷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시게 되면, 그러니까 오버라이드 제약을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슬래시 이외의 모든 것을 ID 세그먼트에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적 세그먼트 부분인데요. 정적 세그먼트는 동적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 앞에 콜론을 붙이게 되면 동적 세그먼트로 넘어가게 되지만, 이 경우처럼 콜론을 추가하지 않은 세그먼트를 추가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정적 세그먼트로 구분이 돼서 그 아래쪽처럼 뭐 get 메서드로 포토스의 show 1, with user 2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정적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파람스에 포함되지 않고요. 1이 id에, 2가 유저 id에 파람스에 실려서 이제 적절한 컨트롤러와 적절한 액션으로 라우팅 되게 됩니다. 콜론을 추가하지 않으면 정적 세그먼트가 되는 거고요. 저걸 넣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 세그먼트. 네? 정책 세그먼트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맞죠. 그렇죠. 형식적으로 저기 그러니까 위드 유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포토스 쇼의 1에 2 일단 의미는 없는데 그 저기 뭐 형식을 맞춰서 기능은 보기가 편하게 하는 그 정적 세그먼트 자체가 특정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그 1번 포토를 보여주는데 뭐 그게 2번 유저와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론적인 어떤 URL이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적 세그먼트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쿼리 스트링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쿼리 스트링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라우트가 선언이 되어 있고 get 메서드에서 뒤쪽에 쿼리 스트링을 실어서 보내게 되면 쿼리 스트링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파람스에 포함돼서 적절한 컨트롤러와 적절한 액션에 라우트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람스 부분은 이제 쿼리 스트링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매개 변수도 함께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1은 여기 그 id로 포함돼서 들어오고요. 쿼리 스트링 유저 id는 2 부분에서 이 부분도 역시 파람스에 포함돼서 show 액션으로 보여지겠죠. 기본값을 지정하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흔히 보셨던 그 포토 아이디를 포토 쇼 액션으로 보내는 그런 라우트고요. 이 경우는 라우트에서 컨트롤러와 액션을 반드시 명시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포토스 컨트롤러의 쇼 액션으로 ID 12를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특정 그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뒤쪽에다가 디폴트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실어서 보내게 되면 이게 이 값이 뒤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파람스에 실려서 이렇게 전송이 되게 돼 있죠.
디폴트 옵션 해시를 사용을 해서 라우트의 기본값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as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exit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세션의 디스트로이로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데 named 헬퍼를 만들 때 이 as 뒤에 붙어 있는 이 값을 가지고 헬퍼를 생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로그아웃 패스는 로그아웃 패스와 로그아웃 URL 헬퍼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로그아웃 패스는 exit를 반환하게 됩니다.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유저네임 다이내믹 세그먼트가 넘어올 경우에 이 부분을 유저의 쇼 부분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유저로. 그래서 이런 식의 호출이 가능하게 되고요. 요런 호출이 나오게 되면 이 라우트 파일을 만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유저네임에 매핑이 돼서 유저네임 값에 이 값이 실려서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저거는 그러면은 상당히 위쪽에 그래야 될 탑 것 레벨이 있어야 탑 레벨 쪽에 있어야지 먹히겠네. 먹힐 것 같습니다. 이게 순서에 관련된 얘기하고 좀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저기서 as 유저 심볼을 썼는데 저기 뷰 템플릿 파일에서 패스 헬퍼 메시지를 쓸 때는 유저 언더바 패스 이렇게 쓰나요? 유저 패스 이렇게 됐고 유저 언더바 패스. 유저 언더바 패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라우트가 툴을 한 다음에 네. 네. 툴이랑 이렇게 눈에 화살표 이렇게 해서 쓰는 거랑 차이가 그게 예전에는 매치 쓸 때 그런 걸 많이 썼거든요. 지금도 뭐 되는 것 같긴 한데 매치 쓸 때는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트롤러 액션을 지정을 했는데 가능하면 그걸 사용하지 말고 앞쪽에 HTTP 메서드를 쓰고 그 다음에 라우트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툴을 가지고 어느 액션에 어느 컨트롤에 어느 액션으로 매핑될지를 지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최근 레일스 쪽에 권고 사항이거든요. 처음에 레일스 프로덕트, 그러니까 제가 사용한 지는 꽤 됐는데 주로 프로토타이핑용으로만 사용을 해서 복잡한 라우트는 사용을 한 적이 없었는데 특정 프로덕션 되는 서비스를 하나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매치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그거 자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치 부분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HTTP 메서드하고 그 다음에 패스 그리고 to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을 주로 레일스 가이드 쪽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제가 매치가 눈에 가로로 돼 있는 네. 그런 형태 그거 사용을 하셔도 돼요.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